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임종석 그리고 또 유시민까지 나서서 황교안 대표를 공격했는데 이제 이중대인 이정미까지 민주당 이중대죠. 이건 범여권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네요. 아주 총공세에 나선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 그 대통령께서 예. 며칠 전에 이 정치권에서 이 혐오스러운 막말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칭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정미 대표가 바로 오늘 말을 한 거 보면 이거보다 더한 막말이 어디가 있느냐. 이 일개 최대 야당 대표 아닙니까? 이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진행하던 그 사회자가 야 이건 너무 센 건다. 이거 뭐 취소할 생각이 없느냐. 이 정도까지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이 객관성을 벗어나서 개인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의 방법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회자도 그냥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의학적 용어를. 이걸 뭐 아니 지금 정치인인데 정치인이면 의학적 용어를 뭐 물론 쓸 수는 있는데 상황에 맞게 쓰고 지금 이정미 대표는 그냥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정의당의 대표예요. 이정미 대표의 말 하나가 정의당에 대한 이미지, 정의당의 능력, 그다음에 정의당의 뭐라 그러면 위상까지도 다 대변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미는 소시오패스 아닌가 싶어요. 예.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사회 부적응자들. 예, 예. 무서운 게 더 소시오패스가 무섭대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딱 나왔네요. 이정미는 소시오패스냐? 이러면 치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도 의학적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예. 맞게 품위 있게 자기는 이제 의사가 아니잖아요. 예. 의사가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 환자한테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안 쓰면 그거는 오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정말 사이코패스 환자한테 쓰라고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의사들한테 쓰이는 건데 아니 황교안 대표가 사이코패스입니까? 뭐 연쇄살인범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정상적인 발언이고 지금 이정미 대표가 얘기한 거는 뭐 5.18 관련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얘기한 거 그거 뭐 징계는 뭐 제대로 안 했다. 징계는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 거잖아요. 예,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했고 어떤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그야말로 종합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한 다음에 내려놓는 그것이 징계의 결과잖아요. 예. 아니 징계위원회가 당 대표랑 함부로 이 사람은 뭐 중징계 이 사람은 제명시켜 그야말로 비민주적인 징계죠. 다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징계를 했으면 그건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정의당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비판을 하더라도 수준 있는 비판을 해야지 그거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막말을 해버리면 이거는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 한 사람의 어떤 인격과 정치인으로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의당의 품격이 떨어진다. 예. 원래 품격 없는 당이니까 예. 그렇게 막말을 해도 국민들이 이해할 줄 아나 보죠, 뭐. 예.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뭐 이 여론조사 뭐 믿을 수 없다고도 얘기도 많이 하지만 예. 어쨌든 간에 8%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바른미래당보다도 어떻게 하여튼 이상하게 많이 나와요. 아니 그러면은 8% 국민들 8% 지지자들한테는 실망을 안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을 발언하고 그 이유도 마음에 안 들어요. 더 막말은 뭔지 아세요? 예. 사이코패스라는 말도 진짜 막말이지만요. 이거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대로 제가 이 언론에 나온 대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 대표는 황 대표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다시 이 정국과 싸우겠다는 말을 만날 하는데 이게 맨날 한다 이런 얘기했죠. 예. 맨날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참 정말 이게 이 방송에 인용하기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아무도 안 때려주니 나 좀 두들겨 패다오라는 것이다. 아니 이게 지금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진짜. 이거는 정말 이게 바로 지금 광주에서는 얼마 전에 그런 좀 이 불상사가 있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치적인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누가 그걸 찬성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아무도 안 때려주니까 나 좀 두들겨 패다오 이게
이건 조폭들이 하는 얘기, 이게 정치인 용어입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이런 정당에 다음 총선에 심판해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심판해야 예, 됩니다. 예. 자, 그런데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공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나 말이죠. 어제는 유시민, 또 그리고 임종석, 또 이번엔 이정미까지. 완전 황교안 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다음 대선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다 보니까 다 겁먹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야 되겠다. 이러한 연합전술 1, 2, 3중대, 4중대까지 나서서 말이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상당한 상승 추세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예. 이 자유한국당이 상승 추세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20대와 30대, 그 다음에 중도층에서도 부분적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이 지지를 이렇게 선회하는 그런 층이 늘어나고 있고, 또 본래 지지층이었던 진보층에서조차도 그 지지 기반이 조금씩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주도권이 자유한국당을 쥐게 되고 그 한 중심에 황교안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도 이게 나타나잖아요. 예. 이런 걸 보니까 아까 이 얘기한 대로 정말 정부 여당의 2중대, 3중대 소리를 듣는 정당까지 다 나서서 황교안 때린 게 나선 거 아니냐. 그래갖고 심지어 이 사이코패스 이거 너무한 거다.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철회하라 이러니까 의학적 용어 나오면서 의학적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그러면 지금 정의당이 고통의 편에 쓴다면 고통을 받는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20대, 30대. 그렇죠.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갖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지금 서민 경제가 다 무너져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그렇잖아요. 민노총한테 휘둘려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제대로 노동자로서의 노동단체로서의 권한을 인정받아야 할 부분조차도 지금 많은 우려의 대상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통에 대해서 정의당이 공감을 해야지. 그런 고통을 그러면 받지 않는 정의당은 사이코패스 정당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지금 민주당과 똑바로 당신들이 지금 무감각한 분야가 어디냐? 당신들이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런 당 대변인 성명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 정말 자기 자신을 우리 한국당에서 한국에서 요새 셀프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셀프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예. 예. 뭐 이런 부분은 모두가 비판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말이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달창이라는 표현 썼다고 다 달라붙어 갖고 난리치고 뭐 여성단체 뭐 여성 정치인 다 난리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욕해야 되는데 똑같이 욕하려면 말이죠. 하나도 그런 비판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달창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뭐 엄청난 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 세력들이 객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맞아요. 말에는 정치색이 없는 거예요. 단어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 좀 두들겨 패다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폭력을 선동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그렇죠. 공당 대표가 정치적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테러예요, 예,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러면은 나경원 대표의 달창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정의당도 이런 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사회 분위기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거를 청원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막말 정치가 빨리 없어져야 되겠다. 품격 있는 정치, 수준 있는 정치. 지금 국민 수준에 반도 못 올라가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들도 그러니까, 문제 같아요. 네. 한쪽만 계속 공격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만 그리고 정의당 이런 문제 얘기 안 하고 있고 말이죠. 유시민 관련해서도 그동안 얼마나 막말이 많았습니까? 뭐 나이가 들면 정치하지 말아야 된다. 60대 이상은 이런 발언들도 있었는데 지금 다 쑥 들어가고 지금 말이죠. 대통령 후보처럼 막 띄우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자기가 60이 넘었으니까 정치하지 말아야죠. 방송도 하지 말고. 정치 방송이 더 어렵습니다. 정치보다 사실은. 다양한 걸 다뤄야 되는데 알릴레오 국민 골리지 말고 그만두시고 말이죠. 집에서 쉬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좀 비판해주고 막말을.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이자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반발하는 거 보면 광주 민심도 상당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예, 광주의 일부 특정 세력들만 호의호식하고 5.18 세력들만 나머지는 굉장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광주 주민들도 굉장히 그 황교안 대표가 그런 부분을 바로잡길 바라주는 그런 여론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광주가 됐든 뭐 서울이 됐든 어디가 뭐 충청도가 됐든지 간에 사람이 획일적인 사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발언을 두고 광주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오히려 이런 발언이 막말 발언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해서 오히려 광주 시민들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하는 계층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번에 5.18 행사에 황교안 대표가 갔는데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이, 이런 게 일종의 그렇죠. 다 선동의 행위예요. 정치적인. 이시민, 이정미 예. 이런 사람들이 책임져야죠. 이런 식의 정치를 통해서 자기 지지계층을 모으려는 이런 생각은 이제 우리 한국 정치판에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정치판이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예, 예. 있고 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한다 했는데 지금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판단이 이제 반 이상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가 어려울수록 정말 여야가 본인들이 누굽니까? 국민들이 딱 투표를 통해서 국회에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국가의 이익과 국가 안보,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진솔된 마음으로 여야 간에 토론을 하고 그 정책을 비판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이렇게 인신공격하는 이런 수준의 정치로는 본인들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여러분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정말 진짜 이게 정치입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조금 센 발언하면 다 달라붙어서 지랄 난리를 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명예훼손성 발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침묵하고 오히려 더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신의 한 수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